안녕하세요. 청구의 이별과 저입니다. 저는 이 이별 후에 X로부터 오는 행위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 후버링, 낚싯밥, 여러분의 간을 보는 행위, X의 약간 비열한 행위에 대해서 신랄하게 분석하고 있죠. 이 제외 유튜버를 한다면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 후버링에 대해서 멘션을 하지, 언급을 하지 않는 유튜버는 경험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후버링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다뤄봅시다. 이 제 영상의 주 핵심, 여러분 잘 아시는 노 컨택이죠. 이 노 컨택을 여러분이 잘 실행을 하시면 거의 반드시 후버링의 기조가 옵니다. 이 후버링이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스탠스죠. 여러분을 버린 X가 보여주는 상당히 비열한 행위인데,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무언가 하여튼 그쪽으로부터 반응이 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이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고 효과 있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점을 좀 잘 보충을 하셔서 드라이하게, 냉철하게 좀 대응을 하셨다면 결과가 좋았을 터인데, 이러한 느낌을 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별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감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죠.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죠.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두 명의 학자에 의해서 학파가 나누어집니다. 심리학은 프로이드파와 칼 융의 학파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생물학이라는 것도 이 찰스 다윈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생물학이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어떤 한 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학문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리학이 그런 것이죠.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심리의 취약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과대평가한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별과 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계산을 하였는데, 여러분이 이별을 당한 것은 현금 한 5천만 원 정도 잃어버린 기분과 똑같다. 아니면 팔이나 다리를 하나 부러진 것만큼 굉장히 아픈 감정과 비슷하다.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은 겁니다. 손가락이 하나 잘려져 나갔거나 이런 정도의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트라우마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엘리베이터 사고로 엘리베이터가 끊어져서 이런 낙상을 입으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못 합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서 많은 트라우마를 겪은 군인들이 이 전후에도 많은 그런 어떤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감정이 취약한 상황,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버린 X와의 대면, 그들이 여러분한테 소위 말하는 연락이 왔을 때, 즉 후버링이 발생할 때 냉정과 이성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저와 같은 상담자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죠. 저는 언제나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해주고 냉철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여러분은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X한테 연락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연락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후버링의 기조를 띄울 때 여러분이 감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미러링을 해라, 수동적으로 스탠스를 취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연락이 오고 그들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감정이 노출됩니다. 대개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집착을 하면서 매달리는 기조로 전환을 하거나 이러한 이중성, 양면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냉정하게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초연한 그러한 스탠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후반에 약간의 어떤 가벼운 테크닉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X가 연락이 와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란 얘기를 하거나 친구를 하자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호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냐. 너가 나한테 이별을 시전했을 때는 상당히 단호하고 냉정하지 않았냐. 그렇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제 와서는 왜 이렇게 나한테 호의적이고 나를 위로하는 스탠스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한테 전개하냐. 정말 불쾌하다. 사실 불쾌한 거고 여러분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분노적인 것을 표출하는 것이 당연한 어떤 자연 발생적인 심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을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재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재회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여러분이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언제나 마인드 트레이닝을 잘 하시고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이 중립적인 스탠스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버린 X가 여러분한테 친구하자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그들이 왜 친구를 하자라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심리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여러분을 버렸습니다. 버렸을 때는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호하고 냉정하게 여러분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매달리는 경우가 대개는 발생하죠. 대개는 심하게 매달립니다. 노컨택 이론을 모르는 경우에. 그럴 때 그들은 그것을 더 디태치, 그러니까 이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더 강하고 단호하게 여러분을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노컨택을 진행을 합니다. 저를 만나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해서. 그럼 이 노컨택이 어느 정도 2주, 3주, 4주, 뭐 5주, 6주 진행이 되면 그들은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그들이 여러분한테 뭔가 심하게 했다는 것을 이제 후에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이란 참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참 나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 친구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미안하니까 친구라도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이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회피형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느낍니다. 만약에 저의 부모가 저한테 사랑을 주지 않고 언제나 저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들한테 뭐 예를 들면은 스테이크를 사주고 저한테는 라면을 사준다. 언제나 제가 이러한 취급을 받았다.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럼 이런 것들이 모욕적인 겁니다. 차라리 형들한테는 좋은 걸 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러한 차별을 주었다면 부모에 대한 원망, 분노가 있겠죠. 근데 형들한테는 더 좋은 걸 주고 나한테는 미안하니까 이거라도 먹어라.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차별 대우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는 잘해줬지만 너한테는 잘해주고 싶지 않지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의 책임자로서의 양심의 가책이었으니 나한테는 이거라도 주겠다. 형한테는 떡을 주고 나한테는 떡고물이라도 주겠다. 이게 모욕적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여러분을 버려놓고 친구라도 해줄게 이런 스탠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데 그들은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행동이 모욕적인 걸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위로의 스탠스에서 여러분한테 친구를 오퍼한 거지 여러분을 정말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상당히 자존심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여러분한테 친구하자는 얘기는 어떤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라면 여자친구로부터 섹스를 원한다든지 이러한 친구라는 굉장히 미약한 관계 설정을 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취해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다는 매우 이기적이고 잔인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친구하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매달리는 기조로 가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버린다든지 이러한 나약하고 패자의 스탠스를 취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을 제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유 있게 그들을 가스라이팅 해야 합니다. 그들이 친구하자라고 만약에 제안을 하거나
여러분한테 전화나 카톡이 와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아니면 여러분의 간을 보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즉 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와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풀면,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간파를 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유 있고 만만하고 자신감 있는 그러한 스탠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즉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맙다, 네가 나한테 친구를 요청해줘서 고마운데 나는 괜찮다. 너 그렇게 외로우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찾아봐. 나는 이미 끝난 관계 아니냐. 이런 식의 여러분이 상당히 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약간 sarcastic하게, 냉소적으로 그들을 약간 풍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너 아직도 나를 많이 생각하나 봐. 나는 너에 대해서 많이 정리됐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가스라이팅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 아직도 나를 많이 좋아하나 봐. 하지만 나는 많이 정리됐거든.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스탠스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상대가 불쾌해서 다시는 재회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손실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별 후에 재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감정 상태가 X가 취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X가 어떠한 감정 상태를 취하는 것이 재회에 유리한가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꽤 신랄하게 연구를 했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재회에 유리한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버린 X가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회에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확실히 후자에 속합니다. 즉, 이 이별에 대해서 그 여러분을 버린 X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나 그 객관화적인 그러한 기조가 부정적일 때 재회가 강해집니다. 재회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불안하고 무언가 이 슬픈 감정을 느낄 때 재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그러한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손실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컨택의 주 핵심 메커니즘은 그들한테도 이별을 주어서 그들에게 손실감을 주는 것이 핵심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후버링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들한테 어떠한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안겨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인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취약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실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가 거절입니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안겨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인신공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지도 못한 것이고, 그들한테 손실감보다는 그들의 이고, 그들의 자아를 더 증폭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여러분이 거절하는 스탠스로 가면 그것은 그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손실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친구를 제안했을 때 여러분이 거절하는 방법, 이런 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테크닉을 몇 개 말씀드린 약간 위트 있고 풍자하는 스탠스로 여러분이 그들을 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유 있게, 너 아직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별은 참 나한테 힘든 거야. 이러한 기조로 여러분의 그들이 여러분한테 간을 보는 후버링 행위나 이러한 여러분한테 친구를 요청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위트 있고 매너 있고 상당히 기품 있게 이것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이별을 던져주는 테크닉입니다. 즉, 그들이 여러분한테 후버링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만 잘 하시면 얼마든지 전화위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재회 스탠스로 만들어 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재회를 여러분이 굉장히 이기는 그러한 기조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상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